제가 제네시스 G70 3.3T 후륜구동을 좀 꽤 긴 기간 동안 탔었는데요, 그 차랑 소나타 N9을 비교하면은 많은 면에서 그 차가 더 W급이고 좋은 차임에는 분명합니다.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 봤을 때 직접 비교 대상은 사실 아니죠. 그렇지만은 이 소나타 N9을 그 차와 비교를 했을 때 의외의 좀 그 장점들이 있어가지고 더 우수한 점, 그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제일 첫 번째 장점은 이제 가볍다라는 것입니다. 이제 발표된 공차 중량 기준으로 했을 때 G70가 1705kg고요. 이 소나타 N9이 1545kg예요. 그러면 160kg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. 그러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죠. 그러니까 체구가 건장한 성인 2명에 해당하는 몸무게이기 때문에, 네, 근데 그거를 항상 2명을 더 태우고 다니는 것 같은 몸무게 차이가 있거든요. 그렇게 하다 보면은 특히 이 코너링 주행을 할 때 이 차가 더, 소나타 N9이 더 그 덩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 앞머리를 차로 밀어넣는 그 느낌은 조금 더 경쾌하고 가볍게 코너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 넣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뭐 그거는 몸무게 차이뿐만 아니라 또 이 차가 좀 더 나중에 개발된 좀 더 그 경량화된 저중심의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세대 차이도 확실히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. G70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더 빠르고 한데, 그러니까 절대적인 속도나 이런 거 더 높아요. 그렇지만은 이 코너에 이렇게 차를 앞머리를 밀어 넣을 때 그때 주는 경쾌한 만큼은 좀 이 차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차가 크기나 이런 거는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의외의 그런 면모가 있다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변속기입니다. 네, 변속기가 둘 다 8단이지만은 이제 이 차는 좀 더 나중에 나온 이제 NDCT죠. 더블 클러치 변속기란 말이에요. 그게 어떤 추동으로 조작했을 때 이 변속의 직결감이나 빠르기도 당연히 이 차가 뛰어나지만, 자동으로 놓았을 때 좀 더 운전자가 필요로 하는 기어 단수를 빨리빨리 선택하는 능력도 소나타 N9이 더 우수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또 이 소나타 N9의 다른 매력이라고 한다면은 둘 다 터보 엔진인데 그 힘을 분출하는 특성이 출력이나 이런 거에서는 당연히 그 G70가 더 나은데, 좀 더 폭발적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은 오히려 이 소나타 N9의 2.5T 엔진입니다. 이 차는 이제 4기통의 싱글 터보 엔진을 갖고 있는데요, 1000rpm대라는 비교적 낮은 rpm에서 43토크가 나오죠. G70도 1000rpm대에서 52토크가, 그 토크의 크기가 훨씬 크게 나오는데요, 근데 1000에서 2000rpm에서 토크가 올라가는 특성이 좀 더 이 소나타 N9이 과격합니다. 그래서 이 차를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 막강한 토크가 과격하게 이제 운전자에게 전해지기 때문에,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히 스포티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물론 둘이 같이 가속하면은 G70가 훨씬 더 빠르고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더 앞서 나갈 겁니다. 네, 빠르기 면에서는 이제 당연히 앞서지만, 그렇게 가속할 때의 이제 토크의 변화하는 특성, 그 면에서는 이게 좀 더 다이나믹하다,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만은 이제 실내 공간이 훨씬 크죠. 그러니까 얘는 새로운 플랫폼인데다가 변속기와 엔진이 가로 배치된, 네, 그래서 엔진룸 안에 거의 그 파워트레인이 다 있죠. G70는 후륜구동 베이스다 보니까 엔진 변속기가 이제 세로로 배치되어 있단 말이에요. 네, 그렇게 하다 보면 요 가운데 부분이 변속기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, 그리고 이 사륜구동 배분 장치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두껍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전륜구동인 이 차는 그럴 필요가 없죠. 그러다 보니까 앞좌석에서의 이 전체적인 거주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. 뭐 뒷좌석은 말할 것도 없고요. 그래서 이런 생활 공간으로서 봤을 때 좀 더 그 운전자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은 소나타 N9 쪽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그러면 뭐 G70의 어떤 점이 더 좋았느냐, 당연히 그
엔진 변속기 조합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. 일단은 그 378마력이라는 출력과 52토크를 내면서도 좀 위화감이 없이 그 굉장히 그 부드럽게 힘을 올려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고급차인 차의 특성에 맞게 그렇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. 또 G70 같은 경우에는 실내 이제 모든 그런 내장재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고급스럽죠.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차이가 있습니다. 그런 눈에 보이는 거 말고요. 또 주행을 할 때 이 스티어링에서의 감각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. 둘 다 이제 렉 구동형 파워 스티어링을 이제 갖추었다라고 하는데요. 근데 이 스티어링에서 전해지는 이 돌릴 때 약간 유압식 스티어링 같은 끈끈함 있잖아요. 그거를 잘 살려놓은 쪽은 오히려 G70 쪽입니다. 그래서 좀 그런 손에서의 그 스티어링을 통해서 손에서 전해지는 손맛, 그런 부분은 당연히 G70가 더 좋습니다. 또 뭐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죠. 특히 컴포트로 놨을 때에는 하다못해 스포츠로 놓더라도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이 소나타 N9의 서스펜션보다는 그 두 가지 다 안락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승차감 부분이 굉장히 안락한 부분이 있고요. 또 G70가 더 좋은 점은 어떤 점에서 좋냐면은 무게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무게 차이가 이 속도가 점점 높으면 높을수록 좀 더 차가 땅에 이렇게 잘 밀착되어 있는 느낌을 주는 쪽은 G70 쪽입니다. 이 차의 가벼움은 코너링이나 이런 이 동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에는 굉장히 경쾌함을 주지만 조금 속도가 많이 올라갈 때의 좀 진중함, 네, 그런 부분은 G70가 더 좋다 하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. 지금까지 좀 말씀을 드린 것은 뭐 결론은 당연히 두 차 중에서 제네시스 G70가 더 윗급이고 뭐 많은 면에서 좋지만은 이 차가 더 우수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타보면 타볼수록 그런 부분이 느껴졌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 개인적인 바람은 좀 더 이 소나타 N9을 길에서 좀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차가 작년 11월에 출시해가지고 지금 벌써 출시된 지 5개월째인데요. 저는 길에서 이제 시승센터에 있는 시승차를 빼고는 다른 소나타 N9을 여태까지 한 번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. 1, 2, 3월 그 석 달을 지내는 동안 이 차가 희귀하다는 점은 개인적으로는 내심 반기지만 이렇게 좀 잘 만든 차를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본인의 차로 출고를 해서 좀 그거를 느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. 제네시스 G70와 비교해가지고 이 소나타 N9이 보여주는 그런 매력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이 영상이 이 차를 궁금해하셨던 분들께 이 차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얼마든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